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그 원달러 차트, 지금 이제 변화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랑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알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BSV,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설명 드릴 때는 지금 이제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는 박빌부 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원달러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달러 차트를 지금 방송 중에 이제 킨 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속보로 떴습니다. 지소미아 파기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일단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일단 원달러 차트가 지금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원달러 차트가 움직인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시간 분 차트인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이런 정보, 이 결정이 물론 지금 몇 시간 전에 났다라고 하지만, 아마 이제 고위층에 있는 좀 더 정보를 우리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원달러 차트가 오늘 장중에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1시간 봉이에요. 1시간 봉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 추세, 지금 이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할 거를 이제 미리 어떻게 보면 예상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미 이런 정보가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원화 약세에 이제 배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 고점이었던 1223원도 이제 뚫릴 수가 있다, 돌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지금 이 1223원까지는 바로 이제 붙여줄 거라고 봅니다. 바로 붙여주고 붙여준 이후에 여기서 좀 더 이제 저항을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 또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조정받고 있는 흘러내리는 이 모습과, 물론 이제 봉 모습이 완전 뭐 똑같다라고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조정을 맞으면서 이 추세선 돌파하지 못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다르긴 한데, 일단 이와 같이 내려오다가 지금 돌파가 됐고, 돌파가 됐다 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뭐 13,900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1223원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제 올라올 거다 라고 보고, 그 이후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돌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음 목표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봉에서 지금 이미 좀 중요 저항 라인들이 돌파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파가 됐고, 다음 저항 라인은 1280원입니다. 이때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보시면 이 128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라인, 그리고 이 채널의 4분의 1이 이 겹치는, 지금 이제 가격으로, 지금 위치에서 가격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1278원인데, 죄송합니다. 1360원. 그래서 이 1360원, 70원 이 라인이 돌파가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고점이 쭉 열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IMF 고점, 2008년도 서프라임 고점을 돌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냥 고점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상황은 좋지 않게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원달러가 원화 약세로 간다 라는 거는 좀 주식시장에도 좋은 영향은 끼치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위에 2000포인트 자리에 갭 자리가 있어서 그 갭을 매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차트를 열지 않을게요. 그 2000포인트 갭을 매꾸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개인들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주식시장도 이제 상승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소미아 파기가 되면서 분명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원화 약세, 주식시장도 하방으로 앞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 세계가 거래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제 달러 기준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만약에 제자리에 있다, 빠지지 않고 제자리에만 있어도 원달러가 원화 약세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로 표기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올라가는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이고요.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좀 반등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냥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1.53% 빠져 있고, 지금 9,993달러인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 삼각수렴 하단부에서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 자리가 그 채널 4분의 1 라인과도 또 겹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겹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는 뷰는 여기서 이렇게 저항 맞고, 지금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네 번은 물론 네 번째 저항은 이 추세선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저항 맞고 지금 조정 받은 거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넘어가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금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금차트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을 때는 그 직전 고점까지 바로 이제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원래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일단 9,000달러, 8,800에서 9,200 그 정도 자리가 주봉에서 이제 20주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 지금 보시면 20주선 위치가 지금 8,830달러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조정 받는다라고 하면 8,800, 뭐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에 이 지금 추세선을 뚫고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9,000달러까지 해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위로 진행됐을 때, 아래로 진행됐을 때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이제 SW님이 그 두 가지 의견을 주셨고, 일단 저는 이제 상방으로 좀 진행될 금차트와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위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이상민님이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비트코인 다 온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점에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엇 파동으로 보나, 수렴 조정 삼각형으로 보나, 거래량으로 보나 저점은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엇 파동, 그 일전의 의견을 고수해서 플랫 단순 ABC,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335 그 다음에 단순 ABC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이제 ABCDE 이 패턴으로 볼 수 있다. 33333 이렇게 거래량 빠질 대로 빠져서 더 빠질 데가 없는 듯하다. 그래서 이제 양봉아 언제 올라와서 봉수대 불을 밝혀줄 거니 이렇게 써주셨고, 예외로 이제 수렴 조정 삼각형에서 2파가 연장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연장되더라도 9,483달러는 깨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하락이 멈추고 다시 위로 턴할 때 이게 이제 수렴 삼각 조정 2파의 연장인지, 아니면 다음 상승 파동의 작은 1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이상민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볼게요. 일단 지난번에 이제 뭐 335에서 335, 그 다음에 뭐 ABC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크게 A, B, C, D, E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제 2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그 2파동의 A, B, C 파동에서 이 C파가 이 파동이 좀 더 이제 연장된 파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등 나온 이후에 다시 이제 하락해서 2파의 연장인 건지, 이 반등이 이 1파의 시작인 건지, 이걸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도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하나의 이제 마디가 형성될 때마다 이와 같이 거래가 터지고 볼륨이 죽고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고 볼륨이 죽고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거래가 터지고 볼륨 죽고 지금 이제 거래가 터졌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줄면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 수렴 지금 전체적인 아까 삼각 수렴의 거의 끝자락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상방으로 진행될 수 있다. 조정은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주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1파가 시작을 하든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그럼 이제 상승 국면으로 진행될 때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상민님 의견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1, 2, 3, 4, 5 엘리엇 파동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직전 고점인 13,000달러까지 13,900달러까지 이렇게 3파에 올라와 주고 4파 조정, 일단 5파 상승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이제 이 고점에서 눌러주고요. 저는 눌러주고 이제 금 차트가 그렇게 진행됐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거의 이 모습 자체가 금 차트와 이제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차트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받고 다음으로 이제 박빌브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박빌브님이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그 알트 도미넌스 의견을 주셨는데 비트 도미넌스 차트는 2018년 초 비트 도미넌스가 32까지 떨어졌을 때는 언더슈팅으로 보고 2017년 6월 저점과 2018년 5월 저점을 연결했고 상단은 현재 위치가 2016년, 2017년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6년 12월 26일 2016년 12월 26일 주봉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빌브님이 비트코인 의견 주신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때 2017년 말 알트코인들 올라왔을 때 이때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진 이 부분은 언더슈팅으로 제외하고 이 두 점을 이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차트 모습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각도가 이제 좀 더 완만해지는 거죠. 제가 그린 거는 각도가 이렇게 지금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어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 각도가 좀 더 가파르게 되고 이제 이미 이제 이 채널을 돌파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박빌브님 의견은 이걸 언더슈팅으로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좀 완만해지지 않냐. 그리고 완만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피보나치 목표치로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 75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75니까 현재 뭐 70이라고 하면 한 뭐 10%는 안 되고요. 한 뭐 7, 8%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요. 잠깐만요. 예. 그리고 제가 일전에 알테 상승 시점을 9월 9일로 봤는데 채널의 상단 75를 찍는 시점이 이제 9월 9일로 나오네요. 이렇게 써줬고 지금 이제 이 추세대로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을 1, 2, 3, 4, 5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파 이 각도대로 올라왔을 때 이 5파의 끝자락과 이 채널의 상단부가 만나는 게 9월 9일이다. 그래서 이제 9월 9일이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읽어볼게요. 알트 도미넌스 차트. 알트 도미넌스는 채널을 2014, 2016, 2017년 저점을 연결하고 상단은 2015년 고점을 찍으니 2018년 고점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이 채널의 경우 2013년에 한 번 하방으로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 비트 도미넌스가 75까지 올라가려면 알트 도미넌스가 25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75, 25죠 당연히. 그래서 25가 2015년, 2016년 고점과 일치하긴 하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나 싶지만 그렇게 될 2013년처럼 하방으로 한번 내리찍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한번 볼게요 차트를. 이거는 지금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주신 거고요. 보시면 지금 30인데 비트코인이 70이니까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 30이겠죠. 여기 이제 공간이 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채널 하단부는 지금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채널 하단부는 지금 25가 아니에요. 25가 아닌데 이 25는 어떻게 나왔냐? 지금 이때 이렇게 언더슈팅 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한번 내려와서 확 찍어주고 올라온다.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25를 한번 찍어주고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25 라인이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제 표현한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빠져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이제 아마 이 표시한 이 엘리엇 파동으로 상승 표시하는 거는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알트코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일단 차트 설명은 이렇게 하고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어제 그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형 알트코인 중에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실제 그럼 알트코인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일단은 어제까지는 그 50일 이동평균선 살짝 이제 걸쳐 있는 모습이었고, 제가 이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하락세경에서 50일 이동평균선엔 걸쳐 있는데 보시면요, 5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는데 일단 이 하락세경 하락 추세는 돌파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복마감, 오늘 아침 복마감이 돌파가 된 상태에서 끝이 났고, 돌파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시면 이때 이제 지지받고 이때 저항 역할을 했던 이 64,000 사토시를 지금 돌파를 해줬어요. 64,000 사토시 돌파해줬고, 일단 다음 저항은 보시면 이때 이제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74,000 사토시가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 74,000 사토시가 이제 또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럼 쉬고 갈 거냐, 이 장기평선에서 쉬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돌파시켜 버릴 거냐,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최종 이번 이제 알트코인들 상승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의 최종 목표는 일단 저는 보수적으로 좀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2018년도 이때 2월 달에 이더리움 클래식만 혼자 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상승했던 0.003입니다. 0.004 BTC.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지금이 이제 7만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한 뭐 5배 정도, 5배, 6배 정도, 그 정도 추가적으로 이 BTC 마켓에서 5배에서 6배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목표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렇게 고점을 쳤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0.0035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0.0035. 그럼 0.0035니까 7만 사토시라고 하면 딱 5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만 사토시 기준으로 한 5배 정도, BTC 마켓에서 5배 정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 정도를 이번 알트코인 상승해서 이제 목표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항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저항들을 돌파해 주면서 갈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뭐 들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가장 강한 종목으로 먼저 일단 테조스가 지난번에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었고,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이동평균선 넘지 못하고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와 같이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약간의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하드포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포크 이슈와 맞물려서 9월 달에 있을 그 하드포크 이슈와 맞물려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9월 13일인가요? 그 13일까지 추가적으로 그냥 상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야 이거 사야 되는 거냐, 매수 추천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포트폴리오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코인들,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들, 이거를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저는 그냥 기다리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또 이걸 살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주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테조스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 그리고 지금 제가 저항으로 말씀드린 이 75,000 사토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75,000 사토시 맞고 여기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또 쉴 수 있는 겁니다. 이 쉴 때 오히려 다른 아직 안 가고 있는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홀딩해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 차례가 와서 목표치에 왔을 때 그때 매매하시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코인 알트코인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걸 교체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현금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BS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SV는 뭐 어제와 크게 이제 변화된 부분은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드리면, 일단 지금 8거래일째 이렇게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한 상태에서 15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줘야지 이와 같이 오른쪽 팔을 만들러 가는 이제 모습이 나올 건데, 그럼 이제 이 타이밍이 언제가 될 거냐? 보시면 이거를 잠깐만요. 일단 이 채널을 먼저 지울게요. 채널 안에서 그려지지가 않아서 채널을 지우고 4시간봉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렴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중심을 넘어가 주면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방송하고 있는 중에 올라와 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BSV 같은 경우 이 중심을 돌파해 준다,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저는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BSV와 이제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5일 이동평균선 먼저 안착해주고 이때 이제 50일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뚫어놨죠. 돌파시켜 놓은 이후에 뭐 거의 샌드위치 모습처럼, 햄버거 모습처럼 15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gat혀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만간 이제 돌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지금 BSV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 봉에서 이 중심을 넘어가 줘야 된다. 지금 이 삼각수렴 지금 아래로 깨고 내려왔잖아요. 깨고 내려온 이후에 이 중심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중심을 넘어가 줘야지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다. 중심 넘어가지고 안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그때부터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리플 보시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리플도 이제 지금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쇄경, 아까 제가 방송 전에는 이렇게 양봉이 안 나왔었는데요.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쇄경 돌파가 됐고,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됐고 15일 이동평균선 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했어요. 며칠 한 4거래일째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리플도 본격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오려면 일단 이 50일 이동평균선 올라와서 안착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주봉에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을 주봉 이 보조지표 스토캐스틱하고 이제 MACD에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양전환이 되는 모습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양전환이 된 이후에는 크게 이제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전환 된 이후에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아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주는 그 모습 나올 때 저는 양전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골든 크로스 나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시켜준 이후에 15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이제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 돌파가 됐고, 그럼 이제 역회된 숄더에서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럼 이제 머리를 마무리를 짓고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이더리움 차트를 좀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예전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구독해 주신 분들은 이걸 잘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 일단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2016년도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뭐 추세선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개는 지워볼게요. 좀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2016년도 먼저 패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16년도에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을 하고, 이 삼각수렴 이 추세, 하단 추세를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온 이후에 박스 움직임을 보이죠. 지금 보시면 박스가 0.013에서 0.024,
이 박스에서 보시면 이제 6월 달부터 언제까지 보냈냐면 11월 달까지 거의 한 6개월을 시간을 보내고 박스를 깨고 내려옵니다. 박스를 깨고 내려와서 흘러 내려온 이후에 역회된 숄더 모습 만들어주고 오른쪽 어깨 이제 길게 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죠. 만들어주고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해준 이후에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슈팅이 지금은 커 보이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슈팅이 나와요. 더 큰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그림이냐? 이 패턴이 반복이 됐다. 이 패턴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큰 상승 해주고 눌러주고 상승 삼각수렴 한 거죠. 삼각수렴의 이 하단 추세선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온 이후에 보시면 2018년도 9월부터 지금 올해 7월까지 2019년 7월까지 거의 이제 7개월에서 10, 11, 12 거의 이제 한 10개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6개월이라고 하면 이때보다 좀 더 3개월 정도 더 길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박스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이때 만들었던 이 역회된 숄더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재미난 점이 있는데 지금 이때 이제 보시면요. 2016년도 박스 상단부 2016년도 박스 상단부가 보시면 2번 박스 하단부입니다. 2016년도 박스 상단부가 지금 2018년도 19년도 박스 하단부가 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왔냐? 내려온 자리, 지금 내려와서 이제 머리를 만들었던 이 자리가 2016년도 박스에서 이렇게 중심은 딱 정확히 중심은 아닌데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라인, 지금 잠깐만요. 다시 2016년도로 들어가서 보시면 2016년도 박스에 이 지지를 받았던 중심 근처에서 지지받았던 이 라인이, 이 지지선이 현재 바닥이다. 지금 현재의 바닥 라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해준다. 이더리움이 조정을 끝내고 앞으로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쉬어준 이후에 돌파를 해서 장기평선 넘어가지고 이와 같이 큰 상승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삼각수렴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똑같이 100% 진행된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더리움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이와 같은 형태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고점 왔을 때 정리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삼각 수렴해서 저점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여기 지지받았던 이 라인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지지받았던 라인이 지난 2016년도 박스 상단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돌파돼서 내려온다 라고 하면 어디가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더리움 갖고 있던 물량을 올라와서 뭐 0.1 뭐 0.15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비트가 뭐 12도 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그럼 언제 이더리움으로 바꿀 거냐 라고 하면 이번 박스 상단에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2016년도 박스 상단이 이렇게 또 저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올해요. 올해 말이든 뭐 내년으로, 만약에 내년 초로 된다라고 하면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해주고 이렇게 눌러줬을 때, 아마 이 눌러주는 거는 내년 초가 될 겁니다. 내년 초나 뭐 내년 중반 이렇게 눌러줬을 때 이 눌러주는 이 자리는 지금 박스의 상단이 될 거다. 그래서 0.042가 이제 그 비트코인을 다시 이제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을 언제 교체를 하면 적절하게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좀 추세선이 많아서 이제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비트 상승, 알트 상승.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이 약간 그 상승률이 이제 크지 않은 상승이 나올 때 이거는 이제 최악이다. 최악의 차선책. 그러니까 비트도 올라가고 알트도 상승하는. 근데 아마 이제 송기봉님 의견은
이거는 이제 비트 상승, 알트 상승. 이때 이제 알트 상승이 아마 뭐 슈팅 나오는 이건 의미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비트 조정, 알트 상승. 그리고 이제 비트 상승, 알트 상승인데, 이거는 이제 뭐 세 번째, 이게 이제 알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좀 크게 상승하는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비트 하락, 알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고 바라던 시장이 전개되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만약에 13,900달러 전고점을 넘어가 줄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도 17,000, 2만, 22,000까지 비트코인도 올라가 주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라가 주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추가적으로 슈팅이 더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 상승, 비트 도미넌스 하락.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비트 상승, 비트 도미넌스 하락. 이 의미가 뭐냐면, 비트코인도 13,900달러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해준다. 그리고 거기에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상승을 보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알트코인 상승도 그 원화 가격으로 훨씬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최고의 이제 시나리오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비트가 조정을 보일 때 알트코인 움직여 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라임 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알트들이 예전에 비트가 바닥을 박박 긁을 때 같지 않나요? 다들 알트 망했다고 난리인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알트들 상승 많이 했었습니다. 실사용을 보여주지 않아서 알트들로 자금이 더 이상 안 간다고 떠드는데, 그렇다면 올 봄에 있었던 알트 상승은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트코인이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받은 게 그냥 바닥에서 조정받은 게 아니라 알트코인 한번 상승해주고 지금 조정을 받은 거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물론 이제 거의 뭐 40% 50% 조정 받았습니다. 조정 받긴 했지만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캐시 거의 10만원 깨고 내려왔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온 가격대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실버스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유튜브 댓글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져서 원래 이렇게 내리면 여기 밑에 이렇게 쇼 모어라고 계속해서 제가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올려주신 내용들을 거의 빠짐없이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제가 이제 빼먹는 댓글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 뭐 댓글 썼는데 만약에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좀 꼭 봤으면 좋겠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빼먹지 않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바뀐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한 며칠째 이렇게 바뀐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네요, 이게. 이 부분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실버스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개인적으로 리플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여러 번 나온 얘기긴 하지만 리플사가 사전에 코인 전량을 발행하였고, 발행의 주체는 리플사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XRP는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 물론 리플사가 XRP를 추가 발행하는 미친 짓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그 추가 발행의 키는 리플사가 쥐고 있다는 점. 이렇게 써주는데, 일단 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리플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봅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아마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좀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투자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오늘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밑에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셨고, 이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XRP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비트코인 같은 채굴 참여하는 누구나 발행 주체가 될 수 있고, 추가 발행은 기술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이름만 같은 암호화폐일 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이건 리플사라는 개별 기업이 일방적으로 발행하고 시장에 유통시킨 코인일 뿐이라서 증권이냐 암호화폐냐를 두고도 논란이 빚어지는 것이죠. 뭐 증권이냐 암호화폐냐, 이 부분도 지금 이제 SEC에서 최종적인 판단만 하지 않았지, 뭐 영국이라든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핀센에서 이미 벌금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권이 아닌 걸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리플이 하늘을 뚫고 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루미너티가 세계를 지배할 다음 통화로 XRP를 쓸 것이다 같은 얘기를 믿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도 음모론을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로 취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리플은 개인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거 뭐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는데, 일단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은 일단 공부를 저는 해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는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실버스타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댓글을 쓸 때 분명히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에너지를 쏟아서 댓글을 씁니다. 근데 이 댓글을 쓰는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누군가를 이제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이유로 내가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글을 쓰는 게 좀 더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이게 진짜 좋은 코인이라고 내가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코인을 투자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생태계로 이 네트워크로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코인이라고 하면 그런 글을 적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이 단점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내가 이런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장점이고 이런 점은 단점으로 보인다. 뭐 이런 거를 글을 적어 주시는 게 저는 좀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꽃광년님이 빗썸에서 지금 펌핑하는 거 다른 거래소도 같이 오르는 건가요? 어제부터 난리도 아닌데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데이비드 킴님이 빗썸에서만 펌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빗썸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지갑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입출금이 막히면서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박빌부님이 이런 글 써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박빌부님이 빗썸 가두리 불장 이후엔 항상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 위에 보면 이제 막걸리 17년사님도 이와 같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빗썸 가두리 불장 이후에는 뭔가 이제 시장에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 빗썸 가두리 불장으로 알트코인들 먼저 펌핑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거래소들도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일단 뭐 빗썸에 펌핑 나온다고 해서 뭐 거기 가서 이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펌핑 나온다 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있는 코인이 거기에 빗썸에 내가 코인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거기서 매도하신 다음에 출금하신 그 돈을 가지고 뭐 업빗이라든가 다른 데서 똑같은 코인을 그대로 사신다라고 하면 개수를 늘려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오히려 지금 업빗에 있는 걸 돈을 옮겨가지고 거래소로 뭐 이더리움을 옮겨서 거기서 이제 이더를 매도한 다음에 펌핑 나는 거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면 오히려 이제 개수만 줄고 남는 거 없습니다. 아까 제가 알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내 코인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참깨님이 이장님한테 신뢰가 쌓이는 이유가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송을 듣다 보면 다음 멘트를 90%는 미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네요 써주셨는데 뭐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칭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요 오한킴님이 업비트 사용자입니다. 업비트 사토시 마켓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0.029에서 0.03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폴로닉스 가격을 표기해 주는데 가격이 0.07로 거의 2배가 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일단 업비트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폴로닉스 가서 보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난다. 동일한 암호화폐인데 입출금이 풀려 있는데 이렇게 2배 이상 난다 라고 하면 이런 거는 뭐 봇이 돌아가면서 이거 가격을 내비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재정거래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라고 하면 이거를 두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격은 동일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인사이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빗썸 거래소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빗썸 펌핑 나오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뭘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김현성님이 코인 입출금이 막혀있으니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입출금 막힌 걸 노리고 펌핑하는 거죠. 제가 이제 빗썸이 대형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런 이유로 또 빗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빗썸을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빗썸 펌핑 나온다고 해서 본인 코인을 팔고 또는 본인 코인을 다 이더나 뭐 리플로 바꾼 다음에 입출금이 안 막혀 있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빗썸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매매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요. 다음은 소시파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한국 블록체인 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전하진님께서 8.15 머니톡에 출연했네요. 제가 보니 내용이 괜찮아서 해밀리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고 제가 이제 오늘 뭐 이거 영상을 플레이하진 않겠지만 일단 영상이 길지 않아요. 13분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도록 하고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따로 또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봤어요. 봤고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을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볼게요. 먼저 좀 가자님이 이런 음악이 있네요 해서 보니까 제목이 가자더라고요. 가자. 다음으로 초리차리 TV님이 우리나라는 진짜 왜 거꾸로 가는 걸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링크를 걸어주신 기사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고 기사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웃음 하하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도 항상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장님 말씀처럼 지금이 금의 2008년, 2009년의 조정 기간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굉장히 이제 안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이제 금이 $1000를 못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만약 비트와 알트도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가정하면 비트는 전고점을 넘어 $16,000까지 상승을 해주고 알트는 그때까지 전고점 부분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번 전고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알트코인들 전고점 부분까지만 겨우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부터 비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6,000든 $17,000든 올라와서 비트코인 조정을 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거다. 상승이 나오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질 것 같다 의견을 주신 겁니다. 비트가 조정이 끝날 때쯤 비트와 알트가 같이 상승을 해주는데 비트의 상승보다 알트의 상승이 엄청나게 펌핑이 되어 도미넌스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비트와 알트가 그런 상승을 이어가다가 알트부터 상승을 멈추고 급격한 조정이 들어가고 비트는 좀 더 상승을 이어가다가 하락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게 이제 $13,900 돌파할 때 알트코인이 상승이 시작될지 아니면 지금 큰웃음 하하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17,000, $16,000 도달할 때 그때 갈지 뭐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알트코인들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차트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움직이고 있고 또 도미넌스도 약간의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제 알트코인들 시작이 됐다라고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다. 예, 이 정도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도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